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거나 소개를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 오토의 이제 작동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먼저 맨 처음 저희가 릴리즈했던 기능이 자동적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 데이터를 내가 솔루션 사용법을 배워서 하나하나 시각화를 구성하고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팅봇에 내가 분석에 필요한 지표를 얘기하고 이걸 다각도로 분석해주는 화면을 만들어줘. 또는 다른 지표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보여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좀 더 세부적인 차트의 분석이라든가 내용의 분석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위 10개 상품과 같은 뭐 이런 특별한 용도를 가진 내용들을 얘한테 요청을 해서 그런 차트를 확인해보고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었는지를 본 다음에 기존 대시보드 화면에 이거를 쉽게 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맨 처음 시도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런칭을 하고 고객들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는 챗 GPT와 같은 LLM 환경으로 어떻게 그런 채팅 익스피리언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저희 오토봇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토봇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2.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봇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도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별 매출 현황.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안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수익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역이 아니라 본부란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토 2.0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이 가장 매출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월별 현황만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형태로 자연적인 이런 질문을 던져도 저희 오토 2.0은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차트나 결과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옆에 텍스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상세한 인사이트라든가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도 여기에 추가되어서 붙고 사용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의 질문도 한번 던져봤는데요. 왜 12월에 11월이 더 좋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도 후속적으로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오토 2.0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토 1.0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프로치의 그 작성 방법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러한 봇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용자가 데이터 항목을 선택을 해서 이걸 분석하는 건 아까 대시보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필요한 추가적인 지표들, 내가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항목들을 더 추가해서 고객 수를 카운트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같이 추가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데이터셋에 있는 항목과 B 데이터셋에 있는 항목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 AI 데이터셋은 저장을 이후에 바로 봇에서 인식을 하고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되어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기본적인 그 봇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1.0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이 봇이 사용자의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선 부분들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각 데이터셋을 제가 2개를 활용을 했는데 이 2개의 성격이 다르다면 어느 데이터가 내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얘한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호한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항목들 자체에 더 많은 지식과 그 내용들을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판단해서 이해해야 될지 라는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실제로 더 나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키텍처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봇을 만들고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내 시스템들 여러 곳에서 같이 활용을 하시고 연계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임 고객들을 분석하는 봇이라고 한다면은 그 봇을 그런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그 웹사이트라든가 그런 데 붙여놓고 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바로 그 고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런 데이터들을 바로 챗봇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양한 채널에 이 봇을 연계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I로 어떤 질문들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내 매출은 어때?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AI를 사용한 이유는 내가 손으로 했을 때는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들을 얘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사용하는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복잡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탐색해 나가는 드릴다운의 과정들 자체를 AI 엔진을 통해서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토 2.0에서는 더욱 강화되고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들은 현재 이제 페이지 2에서 페이지 3로 이동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가 질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이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는 진짜 에이전트처럼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준다든가 또는 이게 자동적으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까지 포함을 해서 나한테 그런 정보들을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바라보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스트래티지의 BI 데이터들이에요. 내가 가져온 데이터들이 모자이크 모델로 올라가 있건 또는 이제 임포트나 올랩 형태로 되어 있건 그 안에 있는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시멘틱 레이어 데이터입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사규 PDF 문서가 있다던가 아니면 스트래티지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 있다든가 한다면 그런 데이터를 얘한테 업로드해 놓고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정형 데이터 형식이 있었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PDF나 또는 텍스트 파일들 그리고 또는 MD 파일들 같은 정보들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제품 리뷰에 대한 샘플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 저희 스트래티지 내부에 이 정보들을 갖게 되고요. 아까 봇을 만들 때 데이터를 추가했던 부분에서 저 비정형 데이터도 이 봇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셋에는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같이 올라가 있게 되고요. 제가 리뷰 데이터니까 특정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AI 엔진에서 분석을 하고 요약 정보들을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마치 이제 기존의 챗 GPT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리뷰, 나쁜 리뷰를 뭐 대표적으로 몇 개 뽑아가지고 조회를 해달라든가 하는 식도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고객과 맺은 뭐 서비스 가이드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능들이 제공되는지를 물어보는 봇을 만든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봇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존재를 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업무를 해서 어느 봇을 찾아가야 되는가를 먼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월 릴리즈에서는 유니버설 봇으로 다양한 봇들을 하나의 봇에서 확인하고 이 봇에서 받은 질문을 각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봇 쪽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유니버설 봇을 만들었습니다. 데모를 보시게 되면 제가 봇을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만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봇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데이터와 영업 데이터 두 가지를 같이 판매 데이터 봇, 영업 데이터 봇을 하나의 봇으로 같이 가져오게 되었고요. 오른쪽에 봇 설계 페이지가 약간 다른 부분은 해당하는 봇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사용자가 던진 질문이 어느 봇으로 가면 답을 할 수 있는지를 저런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던진 그 질문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판매 데이터, 그 다음에는 영업 데이터를 했을 때 각각이 그 적합한 질문이 선택된 봇에서 응답이 되고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봇에서 같이 조회하는 식으로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봇을 개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가 봇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주쳤던 이제 이슈들, 어려웠던 점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품인데 그 상품을 정의하는 개체들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 조직, 운영 조직, 실제로 뭐 영업 조직과 같은 부분들과 같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대한 그거를 그 컬럼의 설명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봇 자체에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사용자한테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저희 본사에서는 이제 정확도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확도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명확도 에이전트를 추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텍스트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없는 연도의 데이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25년도 또 26년도의 데이터를 만약 실수로 물어보게 된다면 이 봇은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한번 24년도에 제품 대분류별인지 또는 다른 항목별인지를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렇지 라고 해서 해당하는 그 추천 항목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사용자가 흔히 마주치기 쉬운 모호성과 그 모호한 질문들에 대해서 봇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